안녕하십니까. 국어는 논리다. 논리 퀴즈 해설하겠습니다. 리트 추리 논중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주장이 거리가 있는 두 지문을 가지고 와서 글에 대한 판단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지문의 공부는 수능 비문학에서 특히 인문 철학 지문에서 두 개의 지문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문 해석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해설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지문이 반드시 이분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주관, 객관, 찬성, 반대, 동양, 서양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 지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따로따로 파악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공부할 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다음 글을 얘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식적 객관성은 어떤 주장의 참 거짓 여부보다는 그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했느냐 하는 측면과 관계 있다. 자, 여러분 먼저 설명해 드릴게.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적 객관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했는데 어떤 전문 용어, 철학 용어, 경제 용어인데 그 말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둘게요. 인식적 객관성은 어땠다? 주장의 참 거짓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의 것이든 편향성, 선입견, 동조심리, 개인적인 희망사항 등 주관 요소들의 개입으로 인해 이성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이 굴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식적 객관성을 확보한 판단은 설득력을 지닌다. A의 주장입니다. 설득력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식적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인식적 객관성은 뭐다? 주장의 찬 거짓보다는 그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했는지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배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다시 과정이 중요하고 주관이 배제돼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로 가보겠습니다. B는 예술 작품이 의도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감상되어야 한다. 자, 설명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관이 배제되어야 되는 데서 이거는 주관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비평가의 상황이 작품이 요구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비평가는 작품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다. 가령 변론가는 특정한 청중을 향해 연설하기 때문에 하기에 그 청중에게 고유한 특질, 관심, 견해, 정념, 선입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청중의 특징이라든지 관심, 선입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점이 보이죠? 만일 다른 시대 혹은 다른 나라의 비평가가 이 변론을 접한다면 이 변론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을 당시 청중과 동일한 상황에 대입해야 합니다. 자, 예술 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동일한 상황에 대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설사 비평가 자신이 예술가와 친구라 할지라도 혹은 적대하고 있다 해도 그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 작품을 전제로 하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이 작품이 전제로 하는 관점입니다. 그게 뭐죠? 청중의 특질, 관심, 견해, 선입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관객관으로 나누기보다는 요거는 뭐랄까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객관이다, 주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다? 인식적 객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죠? 인식적 객관성은 뭐였죠? 자, 주장의 참고짓보다는 그 주장의 참고짓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정당성 여부와 주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인식적 객관성이 있으면 설득력을 지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했냐면 예술 작품을 누가 비평가가 감상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청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시대가 시대가 다르다면 그 시대에 대입해 가지고 감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지 올바른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딱 주관 객관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보기로 가볼게요. 두 사람이 어떠한 주장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면 A를 따를 때 그들의 판단은 인식적 객관성을 지닌다. 자, 처음에 선생님이 이 용어에 매몰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한다, 이러면 객관성을 지닌다, 이래서 성급하게 기억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문을 근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식적 객관성이라는 거는 방식이 정당해야 되고 주관적 요소가 끼어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은 주관을 배제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을은 주관을 개입해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인식적 객관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를 따를 때 B의 비평가가 예술 작품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인식적 객관성을 갖지 않는다. 맞죠? 여기서는 뭐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청중의 관심, 정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고 그랬는데 편향성, 선입견, 동조 심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서로 다른 시대나 나라에 살았던 두 비평가가 동일한 예술 작품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면 B에 따를 때 그들의 판단은 그 작품이 전제로 하는 관점 B에서 강조한 거죠. 그쵸? 뭐다? 청중과 동일한 상황에 대입했다 이랬는데 판단이 똑같다고 그래서 청중과 동일한 상황에 대입한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틀린 이유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두 비평가가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요. 갑이라는 비평가가 있고 을이라는 비평가가 있는데 갑이라는 비평가는 자, 청중과 동일한 상황에 대입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을은요. 대입하지 않고 판단했는데 둘의 판단이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둘은 공통점과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한 거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공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